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집은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였고 그분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니발 차량을 세워놨는데 거기를 금고로 꾸며놨더라고요. 카니발 차량 안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축적하고 있는, 그걸 듣고 진짜 놀래더라고요, 의뢰인분이. 예. 저희도 봤는데 일반적인 카니발과 달라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을 따고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서 차에 있는 걸 옮기고 다시 닫고, 여기를 아는 장소냐고 물어봤더니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곳이고 일부러 그런 허름한 아파트를 골랐나 봐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네, 직접 봤죠. 의뢰인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여자분이 의뢰인이신 거죠? 맞아요. 아내분이 의뢰인이었고 본인 남편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 거죠. 탐정 일을 하실 때 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나요? 최신형 핸드폰이요. 갤럭시 S25. 협찬 아니고요. 이게 지금 100배 줌까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모델을 항상 쓰는데 화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삼성 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쓰는데 저희가 찍어서 의뢰한테 전송을 해주잖아요. 화질이 아예 달라요. 특히나 이제 어두울 때 찍으면 다 깨지고, 줌 땡겨 찍으면 다 깨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법정 가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때 얼굴이 안 보여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다, 뭐 역광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된다. 근데 다 돼요. 그림자도 지울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네. 드론이나 네. DSLR 같은 네. 고가의 장비들도 사용을 하던데 DSLR보다도 요즘에는 핸드폰이 더 화질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막 이만한 대포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못 따라가요, 대상자를. 네,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 저희도 차를 타고, 걸으면 저희도 같이 걸으면서 증거 수집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나 이만한 좋은 카메라 있다 하고 들고 다니면 금방 눈에 띄죠.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네. 핸드폰만 있으면은 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네요. 핸드폰이 없어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탐정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건을 그르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탐정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탐정을 하려면 크게는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탐정 업체에 취직을 해서 배우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선택은 하시는 거겠지만 실제 업무를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죠. 편의점 알바처럼, 노래방 알바처럼 이렇게 구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거의 안 보인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취직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탐정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탐정 교육 문의가 많아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탐정 교육을 하는 곳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으면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할 만큼의 그 정도의 교육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크게는 개인 탐정하고 기업 탐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대표님은 지금 개인 탐정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탐정이고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업 임원들이나 대표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그 회사에 이제 직접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우리 기술을 빼가는 애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과 어울리게끔 만들어 놓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사건이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유출범이 누군지 찾는 업무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기술을 누가 갖다 팔아먹는지 이런 것들을 잡는 기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도 많고요. 기술 유출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잡는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장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위장 취업이 아니고 정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찾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네. 스파이처럼 위장 취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남의 기술을 빼온다는 이런 탐정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뭐 빼와도 그 뭐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비밀로 하겠죠. 번외의 질문인데 네. 일루미나티 같은 세력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세력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큰 힘을 가진 세력. 뭐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모든 탐정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아무래도 큰 대기업이나 큰 세력과 엮일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는 대면 상담을 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세한 정보들을 그때 다 받거든요. 돈을 뭐 더 주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약간 불법적인 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받질 않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차로 그냥 와서 교통사고를 한번 내줘라, 지금 우리 딸 남자친구가 좀 이런데 가가지고 좀 때려줘라, 이런 것들은 아예 받질 않죠. 의뢰 자체를. 그 왕따 솔루션 이런 것도 있나요? 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 폭력 패키지 이런 걸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 업무들은 거의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외도 증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죠. 탐정 일을 하려면 네.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뭐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법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을 텐데 그걸 아예 모른다고 치면은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행동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의뢰자에게 의뢰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감시인에게 네. 보수를 2배 이상 줄 테니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랬던 경우는 일단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켜보는 대상자는 일이 끝나고 내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해도 저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하신 그 내용과 비슷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의뢰한테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지켜보는 대상자를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신 배우자가 나를 고용해서 이렇게 증거를 잡으러 왔는데 모든 증거를 지금 다 잡았다. 근데 뭐 얼마 주면 지워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의뢰인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많으신 단골이 많을 수는 없는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증거 수집을 하면 어쨌든 그 증거물로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계속 걸 수는 없잖아요. 한번 걸면 끝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랑 되게 좀 가까운 사이예요. 물론 몰랐던 사이인데 일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거주를 하셔가지고 간간히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본인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서 잡아줬어요, 증거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의뢰인이 직접 두 번째 만남을 또 갖고 있는 거를 잡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를 작성을 했죠.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조항을 써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아내가 또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직 그 똑같은 애랑 외도 중이었고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제 곧 결과 나옵니다. 3번 걸렸어요. 똑같은 상태로.
한 번 바람을 핀 사람은 네. 계속 바람을 피나요? 피는 경우가 많겠죠. 뭐 물론 100% 그러진 않겠지만 이미 맛을 봤잖아요. 외도의 맛. 네, 외도의 맛. 자기 애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징조가 있나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있는데 그거를 티를 전혀 안 내고 내 생활 패턴도 전혀 달라지지 않게 하면서 외도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대개는 어떠냐면 남자든 여자든 일단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내 배우자한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 뭐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에 전혀 관심도 없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가가지고 막 펌하고 막 다운펌도 하고 머리 예쁘게 자르고 요즘 막 유행하는 머리로 자르고 오고 맨날 추리닝만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옷도 막 쇼핑도 많이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못 보던 속옷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좀 야한 속옷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꼭 쥐고 있어요. 놓질 못해요, 핸드폰을 손에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회식이나 약속 같은 게 점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빨리 내가 캐치를 하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좀 무딘 사람들은 몰라요. 못 보던 속옷이 이렇게 막 속옷이 있던 건가? 모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요즘 뭐 바람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숨어요. 점점 숨어요. 어두운 곳으로.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쑤셔 놓고 직접 막 차량 미행도 하고 따라가다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며칠이면 잡을 수 있는 걸 훨씬 더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들여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네. 의뢰인들이 탐정님에게 네. 의뢰를 할 때 네. 보수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기준이 3일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가 정한 기준이긴 한데 아무리 뭐가 잘 나오고 증거가 많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3일은 지켜봐야 현장 증거 잡고,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은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집 주소, 이름과 직장 주소, 최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고 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럼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3일로 잡아놨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